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마렵고 밤에 자다가 두 번, 세 번 깨고 나면 잠이 다시 못 드니까 다음날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 원장 정재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변과 관련된 증상들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야간뇨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의 치료법이나 일괄적인 습관 개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통하지 않죠. 오늘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신다면 나는 왜 자꾸 새벽에 소변을 보러 깼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길이 보이실 겁니다. 야간뇨의 이유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아야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첫 번째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새벽에 소변을 볼 때 소변의 양이 적지가 않고 한 번 소변 볼 때 양이 많은 경우인데, 보통 새벽 야간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은 하루 전체 소변량의 약 20% 이내에 있고요. 야간의 양이 그보다 더 많다면 야간 다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이나 방광의 문제로 배뇨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과민성 방광 등의 이유로 방광이 소변을 담아놓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봐도 잔뇨가 많이 남는 분들은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도 방광에 잔뇨가 남은 상태면 금방 또 소변이 차서 마렵게 됩니다. 여러 번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가도 소변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드시거나 수면 무호흡 때문에 깨는 분들, 자세히 상담해보면 가장 구분되는 포인트가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지 아니면 잠이 깬 김에 작은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에 가는 건지거든요. 야간뇨라기보다는 수면장애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을 저녁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커피를 오후까지 두세 잔씩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기 앞서서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경우에는 앞선 세 가지 분류와 다 조금씩은 연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7, 8시간을 자도 한 번을 안 깼었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새벽에는 소변을 만들지 않게, 이뇨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 노화나 기타 이유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소변 생성이 많아져서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도 새벽에 두 번, 세 번 깨서 한 번에 보는 소변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치료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의 모사체인 약을 드시면 한 며칠 뒤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다만 이 약은 신장이 매우 안 좋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 소염제를 장기 복용 중인 경우에는 금기하거나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10명 중 1명 이내에서 간혹 발생하는 전하트륨 혈증 부작용 확인을 위해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으러 가시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실 게 나 자신의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 대충 먹고 커피 한잔하고 물은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찌개랑 같이 드시고, 목말랐으니 물을 저녁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은 수분을 체내에 저장한 후에 야간에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물은 오전부터 균일하게 드시고 오후 초저녁까지 드신 다음에 자기 전에 2시간은 가급적 제한을 하시고 자기 직전에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뇨작용이 강한 커피를 오전과 오후까지 회의하면서 드시는 경우도 그렇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지만 요로결석이나 특별한 대사에 관한 치료기간이면 많이 마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야간뇨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평생 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근거는 없습니다. 체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국과 과일 등을 제외한 순수한 물은 하루 1리터를
균일하게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소변을 봐도 잔뇨가 남은 채로 자면 또 소변이 금방 마렵게 됩니다. 평소에 소변이 가늘거나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 혹은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는 소변 나오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오줌 속도가 약하고 잔뇨가 많이 남는 분들 많거든요. 검사 결과 말씀드리면 웃으면서 약하긴 해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약해지다 보니까 뚜렷하게 인지를 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약물 치료나 일부에서는 시술적인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참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도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처방약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립선과 방광 문제는 병원 방문이 한 번쯤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면이 얕았던 분들은 잠에서 깼을 때 방광이 덜 차도 작은 요의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 분들은 비뇨의학적 치료보다는 수면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 불면증 치료, 그 외에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죠. 또 자기 전에 핸드폰을 오래 보는 것도 뇌가 활성화돼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혹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일 낮에 다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소변은 자주 마렵거든요. 요즘 같은 겨울엔 잘 때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를 패턴을 균일하게 하기, 자기 전에 화장실 가기, 따뜻하게 자기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집에서 다리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2, 30분 정도 누워있는 습관이 있는데 다리에 쏠려있던 혈액이 돌아오면서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요. 다리 부종이 빠지면서 체내 수분이 재배치돼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해서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면 새벽에 깨는 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가급적 줄이고 아침에만 한 잔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 특히 오후까지 마시는 것은 이뇨작용을 유발할 뿐더러 방광도 자극해서 빈뇨를 유발하고 숙면에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만 해당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병원에서의 치료까지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이해가 더 잘 되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두세 번 깨는 걸 당연시 여기고 불편한 걸 참으실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내는 것이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